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장 너무 아쉽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매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일단 저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주가라는 건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한 번씩 나와요. 물론 지금 삼성중공업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투자 기간이 길었고 평단가가 높으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올라가려다가 또 무너지니까 속상하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다만 항상 그런 걸 노리는 게 세력들이에요. 삼성중공업이요, 지금 얼마나 큰 위대한 여정을 앞두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흐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대다수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또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매수를 하고 떨어지고 매도를 하니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히게 반복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건 하나일 겁니다.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안 팔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주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일같이 떨어지고 올라오다 말고 이런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분석할 때는 일단 이벤트가 먼저요. 기업 분석이 먼저요. 이벤트가 열려야 돼요. 증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가 실적이든 성장이든 정책이든 뭐가 됐든 열려야 거래를 합니다.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리면 그 거래 대금에 따른 기술적 흐름이 나타나요. 상승과 하락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벤트를 내다보고 그 이벤트에 따른 유동성이 얼마나 터질 것인가, 그 유동성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상방으로 얼마나 열려있고 하방으로 얼마나 열리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을 조용히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든 추세선 맞나요?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도 노란색 추세선을 막 하고 이탈하는 게 아니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뭐가 나와주는 게 이상적이에요? 내일은 양봉 캔들이 나와주는 게 이상적인데 내일장 흐름은 봐야겠죠. 자, 우리 내일 삼성중공업 양봉 나와라 라는 의미로 좋아요 누르고요, 댓글로 장대 양봉 한번 외쳐볼게요. 와, 내일 장대 양봉, 우리 다같이 장대 양봉 막 외쳤는데 내일 장대 양봉 나오면 저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말로 꽤나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건 거의 뭐 뉴턴 법칙인데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속으로 많이 욕합니다. 삼성중공업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이런 주식 아니잖아. 그만 좀 애먹이고 올라라. 저도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도 속으로 계속 이런 말을 수개월째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애초에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 주식 올라와도 결국은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니까 올라오다가 또 떨어지네라는 이야기가 계속 수개월째 나와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얘가 조용히 이거 올라탄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베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거래 대금을 동반한 양봉 캔들이 한번 강하게 터져야 된다. 이거 나오는 순간 우리가 대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만한 이벤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다수가 그 얘기 하려나? 대다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세 속에서 영웅이 탄생을 한다.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주도주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랐습니까? SK하이닉스 몇 년 전만 해도 적자였어요. 디램, 낸드 재고떨이하고 헐값에 팔고 그랬던 디램이 떡상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삼성중공업은 어떨까요?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앞으로 못 오를까요?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 하락이 나왔다고 이 주식의 방향성이 끝난 걸까요? 여러분, 떨어지는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건 우리가 매도할 기준이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이거를 인내하고 버텨야겠구나, 이거 팔면 나만 손해구나, 여유가 있다면 내가 물타기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이게 있다고?
근데 아마 대다수가 지금 벌써 영상 끄고 나갔을 텐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 영상을 나가지 않으시고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의 분석까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수금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하나 더 챙겨드립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계의 지도를 좀 펼치고 싶은데 일단 제가 다음 방송에 준비를 좀 해볼게요.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5만원, 10만원? 이건 보이지도 않을 거다.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한 바닥이 될 거다 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어떤 판을 짜는지는 우리가 에너지 패권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통해서 보고 있죠. 맞나요? 근데 이게 하나씩 보면 소름 돋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데려갔죠. 순식간에. 야, 나 보면서 소름이 돋았잖아 온몸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가고 나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제해요. 원유를 가져와서 미국에서 정제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제하는 기술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 때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란 들어갔잖아요. 이란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항구 틀어막았죠. 원유 항구를 틀어막았어요. 지금 하나둘씩 미국이 무슨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좁혀가고 있어요. 이거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란산 원유 중국 못 가게 항구를 막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야 되는 에너지들이 못 나가고 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없어도 충분히 아시아라든지 태평양으로라든지 충분히 아시아라든지 유럽으로라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서 에너지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선이 필요하고 FLNG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이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미국 지금 중국이랑 한판 붙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중국 지금 무시할 수 있는 나라 아니잖아요. 이 둘이 붙잖아요. 이 둘이 붙을 때 중국은 지금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미국산 원유를 쓸 수밖에 없게, 미국산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게, 국가들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채워오다가 저렇게 그 지역이 저렇게 위험하면은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미국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이란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미국에겐 어마어마한 이득인 거예요.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산 배까지, 이게 미친 전략이에요. 미국산 배, 미국산 선박까지 발주하도록 판을 짜놨거든요. JP 모간이 전통적인 해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게 발주를 신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한판 짠 붙겠죠? 맞나요? 9월 달에 미중 회담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11월 달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 선거가 기다립니다. 11월 달엔 그리고 섹션 301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이슈까지 있어요. 소통방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전에 뭘 했어요? 섹션 301을 통해서 중국에게 규제하는 걸 잠시 미루자. 보여드릴게요. 잠시 미뤄보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미국은 5척도 건조를 못하는데 중국은 1700척 이상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 수주잔고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산 선주와 운용사에게 부담금을 줘서, 중국산 건조 선박에 부담금을 줘서
한마디로 중국배 만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배를 사용하면 너네가 그러니까 중국이 저렴하게 만드는 그 저가 공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중국산 배 살 때는 저렴할 거야. 근데 중국산 배를 통해서 미국산 에너지를 실어 나르면 너네 거기에 부담금을 부과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한테는 이거 상황 미쳐 돌아가는 거거든요. 너네 중국배 쓸 거야? 그래. 중국배 계속 써. 그래도 중국배 쓰면 우리한테 어차피 돈 내야 돼. 왜? 너네 우리 에너지 필요하잖아. 미국 입장에선 중국 배를 사든 미국 배를 사든 어차피 이득이에요. 최소한 손해는 안 봐. 근데 여기서 중국산 배 오케이 안 쓸게. 미국산 배를 쓸게. 그럼 미국은 전략이 완전 성공해버린 거죠. 그럼 이러한 전략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미국한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대상으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무엇을 요청했어요?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어요. 여기 있죠. 미 해군 공식 문건에서 확인된 게 있어요. 미국 해군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함정의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현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걸 공식 문건으로 확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뭘 요청했어요? RFI를 요청했어요. RFI 정보 요청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함정 관련 법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엔 여러분들에게 백악관에서 공식 요청서가 들어갔다 그랬죠. 미국의 군함을 해외에서 만드는 거 자료가 너무 많다 지금. 이 방안에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S자가 붙은 링크는 안전한 링크예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오시면 안전한 방인 건 아실 겁니다. 무료 방이고 백악관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군함 만들 수가 없으니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 동맹 국가들에서 번조하는 흐름을 시작하자.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 기사 찾아서 내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냐면은 미국은 배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가 필요하다라기보단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선 이란과의 전쟁이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한 유지되는 게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더 명확해진다 볼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쓰는 고객사들이 떠나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아시아로 넘어오는 미국산, 유럽으로 넘어가는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에너지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발표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미국산 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죠. 패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거예요. 패권을. 미국의 입맛대로 미국 편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 또 특별히 또 우호적인 국가에게는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준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산 에너지 이거 어마어마한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미국이 지금 하려는 전략에 탑승을 하는 게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삼성중공업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주식이 앞으로 못 올라간다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조정 저도 속상해요. 올라갈 자리에서 이렇게 밀리면 속상하거든요. 여기서 양봉 한번 띄었으면 쭉 가는 건데 야 이게 오늘 좀 밀린 채 마무리가 되네. 그러면 일단 내일 조정이 나올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그어둔 초록색 선 보이시죠? 48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 봐요. 내일 관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었고 올라오다가 약간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박스권만 만들어줘도요. 박스권만 만들어줘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조정이 나왔으니 내일 양봉으로 시원하게 올라가는지 조정이 나오면서 중요한 가격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이어갈게요. 아시겠죠? 일단 9월 달에 미중 회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분명 일이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대응하시기보단 미리미리 함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7371, 7454 여기로 삼성중공업이라고 종목명을 꼭 남기시고요. 남기면 주가 대응을 위한 모든 것들 채워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로 말이죠. 내가 사야 되는데 못 사는 순간 결국 그 순간 놓쳐서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내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모든 건 한순간에 모든 건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을 미리 대비한 사람과 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계좌의 결과로 달라지고요. 어쩌면 내일부터 뭔가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일 정말 그 중요한 순간이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여러분 수익을 결정지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등장을 한다면 제가 영상보단 실시간 문자로 알려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전체적인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개방에서 브리핑을 드리고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욱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가를 매매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상황 브리핑 받으실 수 있고 중요한 타이밍이 온다면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알람 신청을 꼭 해놓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분들 챙겨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구독하신 분들은 무료로 모두 챙겨드리고 있고요.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전화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삼성중공업 영상 여기까지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린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